그거 제발 돌려주세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주신 건데요. 어머, 미안 못 봤네? 이딴 고물이 그렇게 소중해? mp3가 바닥에 부서졌고 그 순간 모범생 유지안의 시간도 함께 멈췄습니다. 교내 폭력, 조롱, 침묵. 그 모든 걸 참고 살아온 소녀는 그날 처음으로 누구보다 완벽하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애 진짜 슬아를 날려버렸대. 근데 자세가 복싱이더라? 아무도 몰랐죠. 그녀의 피 안에 흐르던 싸움의 본능, 그리고 학교를 바꾸게 될 이중생활의 시작. 지금부터 가장 조용했던 아이가 가장 강력한 정의가 되는 이야기, 유지안의 놀라운 변신 시작됩니다.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오늘 하루도 복 받으세요. 청하여고 2층 복도에는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유지아는 여느 때처럼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전교 1등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지안의 어깨는 항상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교복 주머니 속에서 손가락으로 더듬어지는 건 낡은 mp3 플레이어였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마지막 시합 전날 밤 떨리는 손으로 건네주셨던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지안아, 운동할 때 들으면 힘이 날 거야.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윤재성, 한때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이름을 날렸던 복싱 챔피언. 하지만 엄정화는 그런 추억조차 용납하지 않았죠. 넌 절대 아빠처럼 되면 안 돼. 폭력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지안의 일상을 옥죄어 왔습니다. 재혼한 어머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걸려있던 아버지의 사진들은 하나둘 사라졌고 트로피며 메달들은 모두 창고 깊숙한 곳에 처박혔죠. 지안에게 남은 건 오직 이 낡은 mp3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몰래 품고 다니는 이 작은 기계만이 아버지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선 지안은 창가 자리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아침 자습 시간, 다른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안은 그저 교과서만 바라볼 뿐이었죠. 머릿속으로는 오늘도 어머니가 정해놓은 스케줄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학원, 독서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새벽까지 이어질 공부. 그것이 지안의 전부였죠. 야, 모범생은 오늘도 열공이네. 뒷자리에서 장슬아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안은 듣지 못한 척하며 연필을 꾹 쥐었죠.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습니다. 슬아와 그 무리들은 지안을 재미없는 모범생이라 부르며 은근히 괴롭혀왔지만 지안은 늘 참고 넘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건 문제없는 완벽한 딸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안은 사물함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락을 꺼내려던 순간 뒤에서 거친 손길이 지안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야, 모범생, 뭐 숨기고 다니는 거 있지? 장슬아의 목소리였죠. 일집 무리의 중심에 서 있던 슬아는 이미 지안의 사물함을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촌스럽게 mp3나 듣고 다녀. 슬아의 손에 들린 건 지안의 mp3였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거 돌려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슬아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이딴 고물이 그렇게 소중해? 설마 남자친구가 준 거야? 아니면 돌아가신 폭력배 아빠가 준 거? 그 말에 지안의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걸까요? 슬아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죠.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내 아빠 복싱 선수였다며 맨날 사람 때리고 다니다가 죽었다고 하던데. 지안은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제발이요. 눈물이 차오르는 걸 간신히 참으며 애원했지만 슬아는 mp3를 높이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던졌죠.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이 깨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지안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혈액이 끓어오르는 것 같았죠.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각성하는 듯한 낯설면서도 익숙한 감각이었죠.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수가 눈을 뜨는 것 같았습니다.
깨진 mp3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조각들을 주우려 했지만 슬아의 발이 무심하게 그 위를 짓밟았죠. 어머, 미안. 못 봤네.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슬아의 무리들도 함께 킥킥거리며 웃어댔죠. 마치 이 모든 상황이 하나의 유의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안의 몸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무릎을 꿇고 있던 자세에서 번개처럼 일어서며 오른손이 본능적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허리에서 시작된 힘이 어깨를 거쳐 팔로 전달되었고 완벽한 각도로 슬아의 턱을 향해 날아갔죠. 그것은 교과서에 나올 법한 완벽한 스트레이트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안의 몸을 빌려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동작이 자연스럽고 정확했죠.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슬아가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학생들이 모두 숨을 멈췄죠. 전교 1등 모범생 유지안이, 그 조용하고 소심한 지안이 주먹을 휘둘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슬아는 바닥에 쓰러진 채 멍한 표정으로 지안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안 자신도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자신의 주먹을 내려다보니 관절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충동이었습니다. 몸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고 그것은 더 치고 싶다고 속삭이고 있었죠.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본능이 폭발하듯이 말입니다. 유지한 너 지금 뭐 한 거야? 바닥에 쓰러진 슬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주변의 일진들이 하나둘 지안을 둘러싸기 시작했죠. 야, 이년이 지금 정신이 나갔나? 감히 슬아를 때려? 위협적인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안의 눈에는 그들의 움직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누가 먼저 달려들 것인지, 어느 각도로 주먹이 날아올 것인지 모든 게 예측 가능했죠. 첫 번째로 달려든 건 슬아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김민지였습니다. 오른쪽에서 휘둘러오는 손바닥을 지안은 가볍게 옆으로 비켜서며 피했죠. 그리고 민지의 중심이 흐트러진 순간 정확하게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공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안의 몸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움직였죠. 스텝을 밟으며 공격을 피하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카운터를 날렸습니다. 상대의 힘을 이용해 넘어뜨리고 급소를 정확히 노렸죠.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에 가까운 움직임이었죠. 이게 말이 돼? 복도 한편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불과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슬아, 패거리 5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지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교복은 구겨졌지만 큰 상처는 없었죠. 오히려 쓰러진 건 일진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복도 끝에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학생들이 술렁이며 길을 비켜주자 체육 선생님인 박철수가 황급히 달려왔죠. 현장을 본 박 선생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유지안, 이게 다 내가 한 짓이야? 지아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움이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져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 지아는 집에 돌아와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출근한 틈을 타 몰래 숨겨둔 상자를 꺼냈죠.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들, 신문 스크랩, 그리고 몇 개의 비디오 테이프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링 위에서 승리의 손을 들어 올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아빠, 지아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빛도 똑같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지아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경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버지는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죠. 가볍게 스텝을 밟으며 상대를 농락하고 순식간에 정확한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아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자신이 보여준 움직임이 아버지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교실 지안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모범생이 하루아침에 화제의 중심이 되었죠.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진짜 유지한이 스라 패거리를 다 때려 눕혔대. 평소엔 그렇게 조용하더니 무서운 애였네. 지아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교과서를 펼쳤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아직도 욱신거렸고 무엇보다 어제의 그 감각이 잊혀지지 않았죠. 주먹이 상대에게 닿는 순간의 충격, 완벽한 타이밍에 터져나온 쾌감, 그리고 몸 전체를 지배했던 그 묘한 각성의 느낌. 지아는 연필을 꽉 쥐며 그 감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유지한, 점심시간, 반장인 노유림이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언제나처럼 단정한 교복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빛이 서려 있었죠. 어제 일 정말 놀랐어. 내가 그런 면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유림은 자연스럽게 지안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이 학교 전체에 퍼진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무엇보다 두려운 건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유림은 포기하지 않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어. 우리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니? 유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장스라 같은 애들이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걸 볼 때마다 누군가는 그들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그걸 해냈더라. 유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지안의 표정을 살폈죠. 저는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지안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유림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정말 그럴까? 내 안에 있는 그 힘 그냥 묻어두기엔 아깝지 않을까? 유림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걸 봐.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들을 정리한 거야. 피해자들, 가해자들, 그리고 그들의 패턴까지. 수첩에는 빼곡하게 이름들과 사건 내용이 적혀 있었죠. 지아는 놀란 눈으로 유림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걸? 난 늘 생각했어. 선생님들은 모른 척하고 피해자들은 숨죽여 울기만 하는 이 현실을 누군가는 바꿔야 한다고. 유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타났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내가 말이야. 그날 밤과 후 유림은 지안을 학교 뒤편 빈 교실로 데려갔습니다. 창문으로 석양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교실에는 먼지가 춤을 추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진짜 권력 구조야. 유림이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이 애가 3학년 문서연, 학생회장이자 선생님들의 총애를 받는 모범생이지. 하지만 실상은 달라. 교사들 앞에서는 천사지만 뒤에서는 악마야. 심리적 폭력의 달인이지. 지아는 사진 속 문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죠. 겉보기엔 정말 모범생 그 자체였습니다. 증거는 있어요? 그게 문제야. 서연은 절대 직접적인 폭력을 쓰지 않아. 말로, 분위기로, 그리고 권력으로 아이들을 짓누르지. 피해자들도 입을 열지 않고. 유림은 다른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각각의 사진에는 가해자들의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었죠. 난 이들을 응징하고 싶어. 하지만 나 혼자서는 불가능해. 내겐 내가 가진 그런 힘이 없으니까. 유림이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이 학교를 바꿀 수 있어. 더 이상 약한 아이들이 울지 않는 학교로 말이야. 지안은 갈등했습니다. 어제의 일은 순간적인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하지만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응징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끌림을 느꼈죠. 어제 느꼈던 그 해방감, 그리고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안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시간을 줄게. 천천히 생각해봐. 유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내가 가진 그 힘은 선물이야. 그리고 선물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지. 유림이 교실을 나간 후 지아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피가 다시 한번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죠. 그날 밤 지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유림의 제안을 곱씹어봤죠.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지아는 베개를 뒤집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의 일기장이 떠올랐죠. 다락방 상자 깊숙한 곳에 숨겨둔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던 그 일기장 말입니다. 새벽 2시 지아는 조심스럽게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였죠. 손전등을 켜고 먼지 쌓인 상자를 뒤적이다가 낡은 가죽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기자 아버지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나타났죠. 오늘도 링에 올랐다. 상대를 때려 눕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다. 지아는 숨을 멈추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지안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건 주먹이 아니다. 약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용기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일기장을 적셨습니다. 지아는 아버지가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죠.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내려가던 중 마지막 장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정화가 나를 떠나기로 했다. 내가 링에서 보여준 모습이 무서웠다고 한다. 하지만 그날 내가 상대를 그렇게 몰아붙인 건 그가 아이들을 상대로 도박빚을 걷는 조직 폭력배였기 때문이다. 심판이 말리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정화는 이해하지 못한다. 때로는 더 큰 폭력을 막기 위해 주먹을 써야 한다는 것을. 지아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같은 고민을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추구했던 정의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유림을 찾아갔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안이 단호하게 말했죠. 우리가 하는 일은 복수가 아니에요. 보호예요. 그리고 절대 필요 이상의 폭력은 쓰지 않아요. 유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는 거니까. 그렇게 시작된 이중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모범생 유지안으로 살아야 했고 방과 후에는 남몰래 훈련을 해야 했죠. 유림이 찾아낸 학교 뒤편 폐공장 지하실이 그들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지아는 아버지의 복싱 영상을 보며 기술을 익혔죠. 내 움직임이 날마다 좋아지고 있어. 유림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샌드백을 치며 땀을 흘리고 있었죠. 원투, 원투, 어퍼컷. 아버지의 움직임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지안의 모습은 마치 빙의된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능이 아니야. 내 안에 흐르는 피가 깨어나고 있는 거야.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아는 후드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온몸이 근육통으로 쑤셨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억눌려 있던 자신의 일부가 조금씩 해방되는 기분이었죠. 유지안.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지안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학원에서 같이 수업을 듣는 박채원이었죠.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채원의 시선이 지안의 붕대 감은 손으로 향했습니다. 그거 다친 거야? 아, 이거 그냥 넘어져서. 지안이 황급히 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채원의 표정은 의심스러웠죠. 넌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학교에서도 그렇고 혹시 무슨 일 있어? 채원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지아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죠. 아무 일 없어. 그냥 요즘 운동 좀 하고 있어서. 지안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그래, 몸 조심해. 요즘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도 많이 들리던데. 채원이 떠난 후 지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중생활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죠. 일주일 후 새벽 4시 지아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등에는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죠. 어둠 속을 가로질러 도착한 곳은 폐공장 지하실이 아닌 더 깊숙한 곳에 위치한 오래된 체육관이었습니다.
유림이 새로 찾아낸 장소였죠. 여기가 예전에 복싱 체육관이었대. 내 아버지도 아셨을지 몰라. 유림의 말에 지아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먼지 쌓인 링이 가운데 놓여 있었고 벽에는 빛바랜 복싱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죠. 그중 하나에서 지아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였던 것입니다. 라이징 스타 윤재성, 청아체육관 에이스 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죠.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포스터를 만졌습니다. 아버지가 이곳에서 훈련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운명 같지 않아? 유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곳에서 훈련하게 되다니.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링 위로 올라갔습니다.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죠.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안의 훈련은 더욱 본격적이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체육관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오후에는 유림과 함께 대상들을 연구했죠.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참교육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대상은 2학년 김태준, 자신보다 약한 아이들의 돈을 뺏고 폭력을 일삼는 일진이었죠. 태준이는 매주 금요일 방과 후에 학교 뒤 공터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회비를 걷어 유림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일 거야. 내가 그때 나타나는 거지. 지아는 긴장되면서도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죠. 금요일 오후 5시 지아는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학교 뒤 공터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김태준과 그의 무리들이 몇몇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었죠. 야, 오늘 돈 안 가져온 놈 누구야? 손 들어봐. 태준의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떨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 지안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죠. 그만해. 지안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후드에 가려진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돌아봤죠. 뭐야 너, 새로운 호구? 태준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지안의 주먹이 정확하게 태준의 명치를 가격했죠. 컥! 태준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의 일진들이 당황하며 달려들었지만 지안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왼쪽에서 날아오는 주먹을 웨이빙으로 피하고 즉시 카운터 훅을 날렸습니다. 오른쪽에서 달려든 녀석은 간단한 풋워크로 균형을 무너뜨린 후 쓰러뜨렸죠. 3분도 안 되어 태준 무리는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거친 숨을 고르며 태준에게 다가갔죠. 앞으로 이 아이들에게 손 떼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낮게 깔린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가, 모두 집에 가. 지안이 떨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안을 바라보다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죠. 지안도 돌아서려던 순간 한 아이가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지안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추구했던 것이었을까요? 약한 사람을 지키는 용기, 그리고 그로 인해 얻는 작은 감사의 마음. 지안은 후드를 더 깊게 눌러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체육관으로 돌아온 지안은 링 코너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싸움에 흥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누군가를 지켰다는 사실이 벅찼습니다. 잘했어. 유림이 다가와 지안의 어깨를 두드렸죠.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지켜야 할 아이들이 아직 많이 있어. 지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느꼈죠.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정체가 들킬 수도 있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알게 된다면. 지안은 고개를 흔들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나아갈 때였으니까요. 아버지의 피가 이끄는 대로 정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안의 이중 생활은 점점 더 위태로운 줄타기가 되어가고 있었죠. 낮에는 여전히 전교 1등 모범생으로, 밤에는 학교의 그림자 속에서 약한 아이들을 지키는 수호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안이 참교육한 일진들은 10명이 넘었고 학교에는 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우리 학교에 복면 쓴 애가 나타난대. 일진들만 골라서 패준다더라. 그러던 어느 날 유림이 심각한 표정으로 지안을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어.
문서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유림이 건넨 종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1학년 여학생 3명이 문서연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한 명은 전학을 갔고 다른 한 명은 자퇴를 고민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절대 직접적인 폭력을 쓰지 않아 대신 소문을 퍼뜨리고 따돌림을 조장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지. 유림의 설명에 지아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특히 요즘은 한 아이를 집중적으로 괴롭히고 있어. 1학년 정민지. 성적이 좋아서 서연이가 눈엣 가시로 여기는 애야. 지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물리적 폭력을 쓰는 일진들과는 달리 문서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서연이를 더 자세히 관찰해야겠어요. 약점을 찾아야 해요. 지안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안은 문서연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완벽한 학생회장이었죠. 성적도 우수하고 선생님들에게는 예의 바르며 후배들에게는 친절한 선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특정 학생들을 바라볼 때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교묘하게 던지는 가시 돋친 말들을 말이죠. 정민지, 요즘 공부 잘 되니? 점심시간 문서연이 1학년 교실을 찾아가 말을 걸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선배의 관심 어린 질문 같았지만 그 톤에는 묘한 압박감이 서려 있었죠. 아,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근데 들리는 말로는 내가 시험지를 미리 본 적이 있다던데? 서연의 폭탄 같은 말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민지가 당황하며 반박했지만 이미 주변 아이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미안. 지아는 주먹을 꽉 쥐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증거도 없는 루머로 한 아이를 무너뜨리려는 서연의 수법이 너무나 교활했죠. 그날 저녁 지아는 유림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서연이를 직접 때릴 수는 없어요. 그건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어. 유림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요일 방과 후 지아는 평소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면 대신 얼굴은 그대로 드러낸 채 체육복 차림으로 학교에 남아 있었죠. 그리고 문서연이 학생회실에 혼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조용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선배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안이 학생회실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문서연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지안을 바라봤죠. 어머, 유지안? 전교 1등이 나한테 무슨 일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정민지 일로 왔어요. 지안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죠. 민지, 무슨 일인데? 선배가 퍼뜨리는 루머,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루머,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서연이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관심을 가진 것뿐이야. 내가 무슨 권리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서연의 목소리에 조금씩 가시가 돋치기 시작했죠. 저도 후배들을 아끼거든요. 지안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들을 괴롭힌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죠. 재밌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너도 알지? 난 절대 직접적으로 뭘 한 적이 없어. 증거도 없고.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서연의 도발적인 말에 지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선배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한테도 선배 못지않은 정보력이 있거든요. 지안이 학생회실을 나서려는 순간 문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유지안. 지안이 돌아보자 서연의 눈빛이 독사처럼 날카로웠죠. 내가 요즘 밤마다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 그리고 내 아빠가 누군지도. 그 말에 지안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복싱 챔피언 윤재성의 딸. 그 폭력적인 피가 내 안에도 흐르는구나. 서연이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숨기려고 했는데 결국 드러나네. 넌 아무리 모범생 코스프레를 해도
결국 폭력배의 딸이야. 지안의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말이야. 서연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mp3 장슬아가 부순 거 말이야. 사실 내가 시킨 거였어.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보고 싶었거든. 근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네. 순간 지안의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하려는 순간이었죠. 어때? 화나? 나를 치고 싶어? 서연이 도발적으로 웃었습니다. 해봐. 그럼 넌 정말로 아빠처럼 폭력배가 되는 거야. 전교생이 다 알게 될 거고 내 엄마도 알게 되겠지. 재혼한 새아빠는 뭐라고 할까? 지안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서연을 때리라고 외치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아버지의 일기장에 있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다. 지안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주먹을 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선배가 뭘 노리는지 알아요. 하지만 정 걸리지 않을 거예요. 지안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 다 녹음했어요. 선배가 장슬아에게 저를 괴롭히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저희 아버지를 모욕한 것도요. 서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아, 그리고 하나 더. 지안이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배가 작년에 학생회비를 빼돌린 것도 알고 있어요. 증거도 있고요. 혹시 이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서연이 당황하는 차례였습니다. 완벽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서연의 눈에 서렸죠. 너 어떡해. 저도 선배처럼 정보를 모으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민지와 다른 아이들에 대한 괴롭힘 오늘로 끝내시죠. 안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학생회실을 나온 지안은 복도 끝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서연과의 대치는 어떤 물리적 싸움보다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죠. 주먹을 쓰지 않고도 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잘했어. 어둠 속에서 유림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내가 몰래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 혹시라도 일이 커질까봐. 근데 내가 완벽하게 처리했네. 유림이 감탄하며 지안의 어깨를 두드렸죠. 이제 문서연은 더 이상 아이들을 괴롭히지 못할 거야. 하지만 지안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서연이가 제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다른 사람들도. 걱정 마. 우리가 지켜줄게. 유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이제 우리의 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거야. 그날 밤 지안은 체육관 링 위에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나직이 중얼거렸죠. 때로는 주먹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싸울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요.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바람이 불어 체육관의 낡은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지안은 일어서서 샌드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훈련을 시작했죠. 원투, 원투, 훅.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지안의 모습은 이제 완전한 파이터의 그것이었습니다. 낮의 모범생도 밤의 파이터도 모두 진짜 유지안이었으니까요. 문서연과의 대치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학교는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일진들의 횡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피해를 당하던 아이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어느 날 저녁 지안이 집에 돌아오자 거실에 낯선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정아가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지안의 훈련용 붕대였죠. 이게 뭐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지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이 들킨 순간이었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 내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싸움을 했다고. 엄정아가 일어서며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넌 정말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거니?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안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박했습니다. 아빠는 약한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엄정아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눈빛을 보고는 힘없이 내려놓았죠. 너도 결국 그 사람의 피를 이길 수 없구나. 엄마, 저는 무작정 폭력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지안이 간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더 큰 폭력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 엄정아가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은 말을 했어. 그리고 결국은 링 위에서 쓰러졌지. 내가 그런 길을 가는 걸 볼 수 없어. 그날 밤 지안은 짐을 싸야 했습니다. 엄정아는 지안을 시골 할머니 댁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죠. 거기서 정신 차리고 돌아와. 그리고 다시는 주먹을 쓰지 마.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지안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운명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새벽 지안은 마지막으로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유림이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들었어. 시골로 간다며? 유림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해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지안이 링 위에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시작한 일은 계속될 거야. 유림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보여준 용기에 많은 아이들이 힘을 얻었어. 이제 그들도 스스로 일어설 준비가 되었고, 지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체육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이거, 유림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새로운 mp3 플레이어가 들어있었죠. 내 아버지가 들었을 법한 음악들을 넣어뒀어. 그리고 내가 훈련할 때 들었던 곡들도. 지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기차역에서 지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고 더 강해져서 돌아올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랬듯이 약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강함을 갖춘 사람이 되어서 말이죠. 넌 누구의 무기도 아니야. 단지 누군가의 두려움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일 뿐. 지안이 스스로에게 말했던 그 다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mp3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았죠. 귓가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안아, 넌 할 수 있어. 몇 년 후 청아시는 작은 복싱 체육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글러브 핏이라는 이름의 그 체육관은 특별했죠. 누구나 무료로 훈련할 수 있었고 특히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관장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죠. 강하면서도 따뜻한 진정한 파이터의 눈빛을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체육관을 찾아왔습니다. 저도 강해지고 싶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소녀에게 관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글러브를 건넸죠. 그래, 함께 해보자. 진짜 강함이 뭔지 배워보는 거야. 체육관에는 오래된 mp3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죠. 유지안의 이야기가 끝난 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